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계신가요? 저는 몇 년 전만 해도 상상하지도 못한 생각이었어요.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은 저에게는 욕심이고 나에게는 맞지 않는 그릇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최근에 돈 공부를 하면서 돈의 속성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김승호 회장님께서 부자가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백도 없었던 제가 부자가 되기 위해서 해보았던 것이 있습니다. 직접적인 행동은 아니지만 생각해봐야 하는 3가지 질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요, 여러분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는 무엇인가요? 많은 사람들은 돈을 많이 모으는 것보다 삶의 가치를 중요시해요. 하지만 김성호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엇이 삶의 가치인가에 대해서 기준이 모호하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저의 중요한 삶의 가치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저는 행복,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전제에는 책임이 깔려있죠. 제 인생에서 직업인으로, 큰 누나로, 부인으로 이러한 역할에 책임을 다하는 것이에요. 책임을 다하는 것은 고통이 따르는 일인데요. 저는 인생에서는 책임과 고통이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 속에서도 즐기고 행복을 찾는 삶을 사는 것이 중요한 가치였습니다. 그런데 저도 모호했던 기준이 있었어요. 바로 자유였습니다. 많은 사람은 돈보다 자유를 원한다고 말하죠. 저도 그랬습니다. 그릇을 작게 가지면 그것만 채워도 행복하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저에게 돈그릇은 작게 하고 작은 것에도 적당히 만족하면서 살자. 돈은 많이 없어도 대신에 자유를 누리면서 살자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순서가 잘못되었어요. 돈보다 자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돈이 필수적으로 있어야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을 먼저 원하고 자유를 원해야 하는 것이죠. 사실 아직도 이야기를 하는 저는 마음이 불편합니다. 저는 원래 돈을 멀리했던 사람이거든요. 돈을 원하면서도 원하지 않는 척했던 아이러니한 사람이었습니다. 김성호 회장님은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현대 경제사회에서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많은 돈이 필요하다고 말이죠. 안정된 직장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대기업도 5년 앞을 내다보지 못합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만큼 어려운 일입니다. 제가 직접 경험을 했습니다. 과거 10년 전의 저와 비교를 하면 자유에 대한 제 삶의 가치는 많이 변했습니다. 10년 전의 저에게 자유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이었어요. 5년 전에는 경제적 독립을 하고 나니까 자유를 달성했다고 착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30대가 되고 나서 부동산 강의를 들었는데요. 저를 놀라게 했던 것은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뿐만 아니라 어느 날 갑자기 사고로 다쳐서 일하지 못하게 될 나에 대한 경제적 자유도 준비를 해야 한다는 거였어요. 급작스러운 사고가 나거나 나이가 들어서 일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었을 때 나를 위한 경제적 대비를 지금 해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서 처음에는 노후 대비를 위한 자유부터 목표를 삼고 달리고 있었습니다. 다행히 신랑과 함께 달리니까 꽤 달릴만 하더라고요. 하지만 부자들이 말하는 진정한 자유는 부모로부터의 경제적 독립, 노후 대비는 당연한 것이었어요. 추가되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진정한 자유란 만나고 싶은 사람들만 만날 수 있고 출근 시간을 내가 정하는 것과 같은 시간적 자유와 관계적 자유까지 포함하는 아주 포괄적인 내용이었어요. 저는 직업을 바꿔야만 하는 관계적 자유와 시간적 자유는 꿈도 못 꿨습니다. 다시 취업을 해도 어차피 직장인이 되어 상황은 똑같아지는 것이었거든요. 아니면 내가 퇴사를 하고 사업을 하는 것인데 단 한 번도 꿈꿔보지 못한 것이었어요. 돈의 속성에서 이런 구절이 나옵니다. 삶의 가치를 유지한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뿐만 아니라 내 인생 전체에 걸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현재를 활용해서 내 남은 미래에 전체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책임이 나에게 있다. 제가 원하는 자유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현재를 열심히 살아야겠구나. 그리고 나의 삶의 가치인 자유에 대한 기준을 앞으로 좀 더 명확하게 만들어 나가야겠구나 라고 다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요,
가난에 대한 경험을 떠올려 보세요. 사람들이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자유와 같은 삶의 가치가 중요해 라고 말하는 이유는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는 경우라고 합니다. 가난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가난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르죠. 마음의 가난과 경제적 가난으로 나눌 수 있는데요. 특히 경제적 가난은 자존감까지 빼앗아갈 수 있어서 더욱 무섭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난이 길어지게 되면 오히려 탐욕이 생기기도 하고 울분이 쌓이고 몸에 화가 많아져서 건강을 해치게 된다고 하네요. 저는 마음의 가난과 경제적 가난을 모두 느껴봤는데요. 확실히 경제적 가난이 훨씬 무섭긴 하더라고요. 제 기억에 남는 가난은요, 어린 시절 부모님의 부부싸움이었어요. 제가 초등학생쯤의 일인데요. 동생은 유치원생이었어요. 엄청 큰 소리가 오가면서 어머님 아버님이 싸우셨어요. 이혼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어머님은 집을 나가시게 되었는데요. 그때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했어요. 동생과 뇌가 버려질 수도 있겠다. 고아원에 가게 되면 어떡하지? 동생과 고아원에 가는 상상을 하면서 마음의 가난과 경제적 가난이 떠올랐어요. 나이가 엄청 어렸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억이 아직도 떠올라요. 그 이후에 마음의 가난, 경제적 가난을 모두 숨기면서 잘 지냈던 것 같습니다. 물건이 필요하면 인터넷에서 중고 마켓을 샅샅이 살펴보기도 했고요. 주말마다 열리는 벼룩시장에 가서 1,000원짜리, 2,000원짜리 옷을 사서 입고 다니기도 했어요. 힘든 과거는 뒤로 한 채 저에게 가난이라는 경험은 다른 삶의 가치보다 돈을 최우선 순위로 여기며 살게 도와주었습니다. 20대 중반까지 그렇게 돈을 우선해서 살았어요. 김승우 회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돈을 중요시해라 와 딱 맞게 살고 있었죠. 하지만 20대에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무리해서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는 엄청난 스트레스를 감수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아, 이건 아닌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제 마음의 가난을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돈보다는 행복이 중요하지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돈의 가치를 후순위로 밀어냈죠. 그렇게 제 삶에서 돈의 순위는 다시 내리막위로 미끄러져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가난의 공포를 잊지 않았기 때문에 소비할 때 아끼는 습관이 있어서 흥청망청 돈을 쓰지는 않고 적당히 돈은 저축하며 살았어요. 마음 아픈 가난의 기억이지만 이 가난의 경험은 정말 소중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계신가요? 돈을 모으는 것보다 자유와 같은 가치가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부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것에 자신이 없을 것이에요. 네, 사실 이것도 제 이야기거든요. 인생의 돈이 1순위는 절대 아니야 나는 행복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한 번도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아닙니다. 사실 해봤어요. 해봤는데 주전자에 손대임을 깜짝 놀라서 바로 손을 떼잖아요. 그것처럼 부자? 아니, 그건 생각도 하면 안 돼. 부자 되는 상상 근처에도 가지마. 그것은 나를 더 마음 아프게 하는 일이야 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김승호 회장님은 돈의 속성에서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부자가 되는 방법의 시작은 자신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이다. 어떤 부자를 경멸할 수는 있어도 부를 경멸해서는 안 된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다고 반드시 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부자가 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로 부자가 될 수 없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사람 중에 부자가 나온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왜냐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는 믿음이 실행하고 고민하고 도전하게 만들기 때문이에요. 특히 이웃집 백만장자라는 책을 보면 또 알 수 있는데요. 백만장자까지는 누구나 노력만으로도 갈 수 있습니다. 성실하고 절제하고 끊임없이 노력하면 빠르면 40대, 늦어도 50대에는 백만장자로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네, 저도 부자를 안 좋아했어요. 부자에 대한 아주 수많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부자는 성격이 안 좋을 거야. 돈만 밝히면 인간관계가 좋아지지 않아서 외로울 거야. 돈을 안 좋은 유흥가 같은 곳에 쓸 확률이 높아질 거야 같은 편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제가 부자가 되고 싶다고 생각을 했겠어요? 아니겠죠. 부자가 되는 것은 내가 선택하지 않은 거야 라고 자기 합리화를 했습니다. 약간 부끄럽기도 하네요. 하지만 저는 보도 셰퍼의 돈이라는 책을 읽고 부자에 대한 잘못된 생각부터 지워나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재무 목표를 만들고 재무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을 했습니다. 작게 여러 번 목표에 도달하는 경험을 했어요. 뿐만 아니라 관련된 책을 계속 읽다 보니까 반복해서 나오는 이야기더라고요. 부자가 되는 시작은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것부터 시작하는 거라고.
그렇게 저도 연습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부자가 될 수 있다고 믿는 연습이요. 생각보다 쉽지가 않더라고요. 30대가 돼서 처음 해보는 생각이다 보니까 익숙하지 않아서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저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부자 되는 상상 찐하게 한번 해보시는 거 어떠신가요? 돈도 없었고 백도 없던 제가 어떤 생각을 했는지 세 가지로 정리를 해보자면요. 첫 번째는 일단 돈의 중요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의 우선순위가 돈이라는 것부터 인정을 하는 거죠. 자신의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지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는요. 가난했던 기억이 있다면 떠올려 보세요. 가난의 무서움을 인지해야 한다는 겁니다. 아니면 가난한 삶이 표현된 영화를 감정이입해서 시청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빌 게이츠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가난하게 태어난 건 제가 아니지만 가난하게 죽는 것은 나의 잘못이다 라고 말이죠. 마지막으로 내가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부자가 되는 것은 그 믿음을 만드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앞으로도 제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오늘도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